안녕하십니까, 이상준입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이 12번째 시간인데 12번 방송하는 동안 오늘이 가장 괴롭고 힘든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튼 시장에 수급이 없어요. 외국인도 팔고 기관도 팔고 사람은 주식을 팔고 기계만 주식을 사고. 글쎄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주가는 또 1800이 깨져서 1780까지 또 내려왔죠. 5월 달도 참 꽤나 힘들었죠. 근데 6월 들어서도 뭐 별로 달라질 것 같지는 않네요. 시작하자마자 뭐 지금 거래일수로 지금 이틀밖에 안 지났거든요. 이거 뭐 이번 달도 지금 이제 어떻게 거래해야 될지 아주 좀 막막하네요. 근데 문제는 이제 주식 시장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금융시장 전체가 다 불안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제 뭐 자산은 지켜야 되겠죠. 그럼요. 오늘 나오실 분이 그래도 자산관리 쪽에 일가견이 있으신 아주 유명하신 분이 나오신다니까 그렇군요. 기대해 봐야 되겠죠. 네. 자, 어떤 분인지 빨리 좀 만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한데요. 자, 어떤 분이 나오실지는 조금 뒤에 확인하도록 하고요. 증시 콘서트 호불호 그 12번째 시간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 뭐 이런 시장이 다 있을까 싶을 정도로 오늘 뭐 좀 안 좋고 급락을 했는데. 맞아요. 사실 이 원장은 약세장에서도 제가 보면 이렇게 잘 대처를 했던 것 같은데 요새는 좀 어떠세요? 네, 뭐 일단은 현금 비중을 늘리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고요. 지금 이제 그 금요일부터 계속 그 수익 나는 것들은 다 지금 현금으로 바꿔서 한 50%까지는 확보해 놨고. 이 장에도 수익이 났던 모양이죠. 나는 종목들은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대단합니다. 글쎄 말이에요. 참. 수급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오늘 시장에서 아주 미묘한 그 변화가 좀 있었죠. 뭐 현물 시장에서는 여전히 외국인들이 팔고 있지만 선물 시장에서 대규모 쇼커버가 있었어요. 또 신규 매수도 좀 들어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판매가 아니라 신규 매수도 좀 많이 신규 매수 좀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9천억 이상 지금 이제 그 매수를 해가지고 누적 매도가 이제 1조 원 살짝 넘는 그 정도 수준을 갖고요. 그 다음에 또 저기 그 옵션 쪽에서도 보면 이제 풋 옵션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고 콜 옵션을 좀 사고 외국인들이 그런 거 보니까 이제 조금 상방 쪽으로 마음을 좀 열어놓은 게 아닌가. 걔네들이. 근데 오늘 장만 봐서는 뭐 전혀 그런 느낌은 없던데요. 장 마감하고 이제 나서 이제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내일 아침 되면은 시장을 보는 뷰가 좀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사실 뭐 다들 증권 관계된 분들 오늘 출근하기 되게 싫으셨을 것 같은데 아침에 딱 출근하니까 연기금이 오후에 들어올 것이다 이런 루머가 막 돌았었어요. 맞아요. 그죠? 근데 이제 기대와는 틀리게 전혀 안 들어왔고. 근데 연기금은 인위적으로 들어오는 건 하지 않겠다고 이제 뉴스가 나왔었어요. 그렇군요. 그럼 정말 루머였군요. 사실 약세장에서는 이렇게 수급상으로도 또 이런 루머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그런데 또 현혹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오늘 보니까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들어오던데요. 차익 거래가 많이 들어왔죠. 그게 뭐 무슨 자금이에요? 그런 돈은? 지금 뭐 파악되고 있는 것은 이제 그 우체국 예금보험 그쪽에서 이제 저기 스위치 거래를 하는 그런 자금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게 그 사이에 계속 저기 그 이제 프로그램 쪽에 매물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돌려주면은 그러면 이제 추세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그러면 조금 약간의 뭐 절망만 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물밑에서 뭔가 좀 자꾸 변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었다 그러죠. 어쨌든 뭐 국내 주식형 펀드로도 돈이 빠르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계속 들어오고는 있으니까 그래도 뭐 조금은 사정이 좀 나아진 것 같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뭐 수급 상황이래도 제일 지금 우리 시장 오늘 끌어내린 거 미국 얘기일 것 같아요. 펀더멘탈이죠. 도대체 지표가 뭐 얼마나 나빴길래 오늘 이렇게 된 건가요? 제일 저기 그 압박을 주는 것은 바로 고용 지표죠. 고용 지표가 고용 보고서가 뭐 그 6만 명대요? 6만 9천 명. 그러니까 뭐 원래 15만 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날 거로 생각을 했는데 절반 정도밖에 안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ADP 민간 고용 때도 기대 못 미쳤고 그다음에 실업률은 좀 늘었어요. 실업률은 이제 0.1%포인트 늘었는데 그건 의미는 없고요. 뭐 저기 이제 자발적 실업자들이 이제 뭐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면서 이제 실업률이 늘어났는데 그거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그 취업자 수 이게 좀 중요한데
그게 나쁘게 나오니까 미국은 지금 고용하고 주택 문제가 그 가장 약점 아킬레스건인데 그렇죠. 고용 시장이 이렇게 나빠진다 그러면 정말 어려워지는 거죠. 근데 예전에 그 버냉키가 얘기하기를 고용 시장이 나빠지지 않는 한은 양적 완화를 안 하겠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고용 시장이 나빠지면 양적 완화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지 않겠어요? 양적 완화를 하려고 하면은 이제 그 이달에 FOMC가 있죠. 21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21일 정도 이제 결정이 되는데 글쎄. 근데 양적 완화. ISM 제조업 지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예상치보다 조금 밑돌았죠. 그러니까 이게 제조업 경기도 이제 그 좀 동력을 잃어가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뭐 ISM 제조업 지수가 지표 중에서 가장 먼저 발표되는 지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나빠지면은 상당히 상징적으로 좀 나빠진다는 얘기인데 또 이제 서베이 지표이기 때문에 시차 없이 바로바로 반영되고 그래서 실제로 심리가 그 주체들의 심리가 굉장히 나빠졌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궁금한 게 정말 양적 완화하면은 뭐가 좀 달라질까요? 아, 대세를 바꾸지 못하죠. 그러니까요. 대세를 바꾸지 몰필이죠, 못하는데 몰필. 조금 이제 그 정리되는 것을 늦출 수는 있어도 네. 뭐 저기 그 경기가 가는 방향은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뭐 별 큰 차이는 없을 모양이에요. 단기적으로 우리가 좀 팔 기회를 줄 것이냐 하는 게 네. 이제 장기적으로 부작용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어쨌든 이번 그 연준회에서 뭐가 나와야 되는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라는 게 지금 6월 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든지 코멘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또 머리 아픈 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하는 그 기본적 목적이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을 낮추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낮추는 건데 이미 이미 사상 많이 최저치까지 떨어져서 떨어져 있는데 예, 이건 그만큼 할 많습니다. 필요도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아주 머리 아픈 거죠 이제. 네. 그나저나 네. 유럽은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그러게요. 그 스페인 그거 얘네들 어떻게 한대요? 뭐 국채 금리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지금 아마 그리스하고 스페인 쪽에서는 이제 뱅크런이 계속해서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이걸 예금을 보호해주는 조치가 없으면 네. 아무래도 좀 돈도 빠지겠죠. 네. 뭐 저희 그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구제금융을 준다 그랬다 안 준다 그랬다 뭐 보도에 따라서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지금 굉장히 혼선인 것 같고 사실 뭐 그리스 문제보다 스페인 문제가 더 심각한 거 스페인도 아닐까요? 크죠. 그러니까 뭐 이제 뭐 그렉시트란 말이 나왔는데 스펙시트 뭐 그리스가 더 먼저 갈 수도 있다. 왜냐하면 부채 규모가 워낙 크니까. 스페인이. 네. 스페인이 그러니까 더 큰- 스페인이 더 먼저 요즘에 갈 하나 수도 더 있다. 나왔어요. 저먼 시트 나왔어요. 저만 시트요. 저만 독일이 시트는 도망간다는 얘기인데. 차라리 독일 네가 빠져라. 나머지는 놔두고. 나머지 놔두고. 바보들은 남아있고 똑똑한 놈 빠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독일도 근데 빠져나가면 뭐 먹고 사나요? 밥 먹고 살겠죠? 밥 먹고 살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뭐 위험지수 나오는 거 보면은 영국도 만만치 않던데. 예. 네, 영국이 거의 영국은 원래 안 좋아요. 네. 원래 안 좋은데 거기가 유로존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네. 따로 노니까. 네. 일단은 그래서 뭐 상관은 없고요. 얘네는 뭐 망하더라도 지 혼자 망하는 거니까 이런 개념으로 좀 보고 있는 거 같고요.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라고 하는 거죠. 이번에 뭐 스페인이나 그리스도 돈도 많이 줬더라고요. 영국에서도 맞아요. 많이 주고. 네. 참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또 이 실망만 하고 있을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제가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야간 선물 시장, 근데 야간 선물 시장이 내일 아침 시초가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렇죠. 해주거든요. 일단은 한 1.5포인트 정도, 최근에 뭐 6월물이 올라가는 걸 보고 들어왔고, 야간 선물 시장에서도 외국인 투자가들이 선물을 매수하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만 이어지면 내일은 그래도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네. 예, 제발 밤사이에 아무 일도 없길 바라면서. 지금 보면은 지금 1780 정도잖아요. 1780 정도면은 많이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 바닥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지금 많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계속 현금화를 진행 중이었는데 과연 그러면 내일 매수가 오르냐? 내일 만약 반등이 온다면 매수하는 게 오를까요? 지금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추격은 안 됩니다. 파는 것도 추격 매도는 안 되고, 네. 사는 것도 추격해서는 안 되고, 그러니까 좀 밀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고. 그럼 그냥 관망. 근데 일단은 1780이라는 지수도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것 의미 같아요. 있죠. 일단 지난번에 어쨌든 거기서 지지를 받았는데 오늘 뭐 폭락은 했지만 일단 그 지수대에서 지지를 한번 받았거든요. 그래도 네. 뭐 깨지는 장중에는 깨졌는데 깨지 않고 마감이 됐고 지지된다 그러면은 역시 뭐 거기에 따라서 반등 탄력도 조금은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 근데 같아요. 오늘 갭이 너무 커요. 오늘 갭은 코끼리도 다닐 정도로 커가지고 참. 예. 그러니까 더 실제로 1780을 예전부터 얘기했던 건 그거잖아요. 쌍바닥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반등만 오면. 예. 그럼 내일 반등이 온다면 근데 이런 식의 바닥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갭이 큰 갭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그
그 갭 상단이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은 금요일 날 종가까지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뭐 시장의 선전을 좀 기대해봐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정식 콘서트 호불호 게시판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좋은 의견 있으시면 올려주시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소개도 좀 시켜드리고 책도 선물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모처럼 하는데 책 자랑 한번 해보세요. 예, 이제 조금 있으면 저는 차트 분석이 처음인데요라고 하는 책이 나오게 돼 있는데요. 고전 거, 저는 기업 분석이 처음인데요. 이 펀더멘탈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잘 써놨으니까요. 많이들 좀 시청하셔서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근황 토크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고요. 오늘 자산 관리 전문가, 자산 관리를 하는데 상당히 뭐 전문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나오셨을지를 머니투데이 방송의 꽃미남 앵커 이준희 앵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희 앵커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준희입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 오늘의 출연자는 누구일지 그 신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이 슈퍼리치인데요. 이 누구든지 한 번쯤은 수십억 원대의 자산을 가지는 슈퍼리치를 꿈꾸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것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데요. 자, 일단 오늘 나오실 이분, 슈퍼리치들의 성공 노하우와 투자 스타일에 대해서 낱낱이 꿰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산관리 시장에 입문한 이후로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분일지 두 번째 키워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분께서는 일반인과 슈퍼리치의 차이, 아주 사소한 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엄청난 금융 지식과 독특한 사업 아이디어, 또는 거액의 유산 상속이 없어도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을지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꿈은 이루어진다. 과연 슈퍼리치의 꿈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요? 자, 이분께서는 누구든 슈퍼리치의 마인드와 그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 했던 방법들을 그대로 따라할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방법을 빨리 배워보고 싶은데요. 자, 이쯤에서 증시 콘서트 호불호를 빛내주실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KB금융 압구정 PB센터 신동일 팀장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은행 신동일 팀장님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뭐 시청자 여러분께 간략하게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그 은행에 한 24년 정도 근무를 했었고요. 지금 압구정 PB센터에서 한 6년 정도 자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더 자세하게 좀 자랑을 더 하셔도 괜찮은데. 네, 그러면 신동일 팀장께서는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년 이상 금융시장에 근무를 하고 계신데요. 금융시장에 처음에 입문하시게 된 동기, 또 특히 PB라고 하는 게 예전에 이렇게 뭐 일반적이지 않았잖아요. 예. PB 쪽에 입문하신 동기는 어떻게 될까요? 솔직히 뭐 은행원이 된 거는 사실 제가 은행 들어오기 전까지는 은행이라는 데를 몰랐었고 우연한 계기로 이제 은행에 들어오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한 18년 정도 지점 근무를 하다가 정말 저 자신이 스스로 부자가 되고 싶은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을 가장 빨리 이룰 수 있는 데가 PB센터고 그것도 또 압구정, 전통적인 부촌인 압구정 PB가 되는 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PB를 지원하게 됐었습니다. 네, 예. 그러시군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본인이 부자가 되고 싶어서 예. 슈퍼리치가 본인이 되고 싶으셔서. 예. 네. 실제 그 슈퍼리치, 즉 이제 뭐 요즘 뭐 VVIP라고도 하죠. 예, 예. 그런 분들 이제 거의 고객분들을 수백 명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 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슈퍼리치라는 게 뭘까요? 제가 생각하는 슈퍼리치는 실제로 제가 그런 분들을 자산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단순히 돈 문제뿐만 아니라 그 자신의 꿈을 이룬 분들이
진정한 슈퍼리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뭐 이제 큰 부자들의 이 자산 관리를 하다 보면은 접하게 되는 그런 그 사례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기억이 남는다든지 아니면 가장 뭐 내가 좀 뿌듯하다 하는 그런 사연이 있을까요? 예, 뭐 사실 아시다시피 2008년하고 지금까지 계속 금융시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희들이 그 수익률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회복시켜 드릴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2009년에 저희가 그 삼성생명 비상장주를 사모펀드에 담아서 사모펀드를 사실은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금융권 최초로 주식형 사모펀드를 했었는데 그게 다행히 이제 삼성생명이 상장되면서 7개월 만에 한 100% 정도 수익률을 달성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차별화된 어떤 상품에 대한 중요성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그거를 청산시키고 다시 그 전기차용 유망 기업에 투자하는 2차 전지용 사모펀드에 투자했는데 그게 또 54%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연타석 홈런을 날렸다. 예, 그게 가장 인상 깊습니다. 네, 수익을 예. 크게 내신 게 가장 기억에 예, 남는 그렇습니다. 것입니다. 예. 조금 더 자랑하셔도 되는데 자랑하실 건 하시면서 좀 겸손하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 그게 그런 이제 성과가 인정받아서 그런지 올해 초에 그 2월 달에 저는 생각은 안 했는데 그 모 방송 모 이제 그 경제신문에서 주관하는 PB 대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예. 그래서 굉장히 그 시상식에 이제 그 자녀들하고 집사람하고 갔었는데 그때가 가장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예. 좋아했겠네요. 예. 그거는 개인한테 수여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팀에 들어가는 건가요? 개인 PB 개인한테요? 대상을 수상했었습니다. 예. 예. 대단하신 분이 그러셨네요. 네. 그 이제 현업에서 PB 생활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제 사실 투자자분들이 수백 명쯤 되면은 아주 굉장히 뭐 다양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예. 특별히 뭐 애로사항은 없으셨나요? 사실 뭐 좀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면 이 자산 관리라는 게 굉장히 꼼꼼하고 섬세하게 이제 해야 되다 보니까 사실 이제 그 저희 슈퍼리치 고객님들께서 사실 이렇게 출퇴근 시간에 구분 없이 전화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핸드폰을 항상 24시간 정말 대기하고 있는 상태가 조금 애로사항이었는데 그래서 심지어는 뭐 주말이나 물놀이 갔을 때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제는 애들하고 집사람도 그 이해를 해주는 편입니다. 예. 네, 그 가족들하고의 대화 단절이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네. 이제는 가족들이 다 이해를 해주시는군요. 예. 그래도 지난번에 대상 받으신 게 좀 크셨겠어요. 이해하는데. 예, 그래서 그래도- 이제 앞으로 좋은 일이 있으면 네. 그 아빠가 하는 일을 잘 보여주려고 합니다. PB는 이제 이렇게 자산 관리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신동일 팀장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우선 이제 이번 주 증시 또 6월달 변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료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료 화면 같이 보시죠. 일단 뭐 큰 변수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금통위 정도 있고요. 우리나라 1분기 실질 비드키 일단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G20 18일이군요. G20 정상회담이 있고 아무래도 19, 20일 FOMC가 가장 중요한 일정이 아닐까 그렇죠. 싶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번 주 수요일이죠. ECB 통화정책회의. 지금 유럽존도 지표가 좀 나쁘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어떤 얘기가 나올지도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회사 직원들 아마 오늘 여의도 쪽에서 술 먹는 증권회사 직원들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은데 아마 스트레스가 좀 극심했을 것 같은데요. 시장이 이렇게 폭락하면은 PB분들은 어떠세요? 저희 역시 그 소중한 고객님 자산 관리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주 차분한 분위기고 그 실제 슈퍼리치 고객들은 이렇게 뭐 시장이 폭락했다고 해서 섣불리 움직이시는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관망하는 분위기가 좀 우세한 편입니다. 예. 요새 주식시장 보면은 주식시장도 이렇게 뭐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채권 지금 워낙 저금리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도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인데 뭐 투자자분들은 지금 어떤 쪽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그 슈퍼리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뭐 10억, 100억, 1000억대 이렇게 그 단계가 있는데 이제 그 단위가 높아질수록 굉장히 움직임이 신중하신 분들이 많으시고요. 일단은 뭐 부동산 쪽도 사실은 뭐 수익형 부동산이나 이런 부분에 질문은 있었지만 실제로 그 실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중해졌습니다. 과거보다. 예. 그러니까 부동산에 대해서 좀 신중하시다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투자 자체에 대해서 네. 신중하신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 이게 이제 실제 지금 글로벌 상황이 지금 뭐 한두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실 때 부동산 투자보다 그래도 주식이나 금융상품이 훨씬 투자가 유리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그 슈퍼리치 고객들은 그 세금 부분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 부동산이라는 게 이분들이 사실 뭐 빌딩이라든지 수익형 상가라든지 이미 가지고 계시는 데다가 어떤 추가로 했을 때 어떤 충분한 그 매매 차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사실은 지금 그 수익형 부동산 부분만 보더라도 한 1년 전에 비해서 공급이 많이 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에 이제 자연히 좀 신중해진 상황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부자들 대부분 이제 그 부동산을 기반으로 해서 그 재산을 물린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전통적으로 그랬죠, 우리나라 그렇죠. 부자들은. 근데 최근에 주식 시장도 그렇지만 부동산 시장도 좀 위축돼 있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쪽은 매력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쪽은 조금 이제 신중하신 편이시고 오히려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면에서는 절세 상품을 많이 찾고 계시고 그래서 실제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해 상반기에는 방카슈랑스라는 그 보험 상품 그 중에 이제 금융소득을 좀 그 절세한다든지 그런 상품 쪽에 조금 많이 해드렸습니다. 고객님들 니드도 많이 있으셨고요. 근데 실제 그 저 슈퍼리치 정도라고 불리우실 만한 분들이 예. 그 절세 상품 가지고 세금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그 금액이 뭐 그렇게 알고 보면 많지 않은데. 근데 저도 이제 PB를 하면서 많이 놀란 사실이지만 사실 그 이런 자산가 분들이 의외로 어떤 절세 상품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사실 많으시고 접근이 좀 어렵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제 뭐 이제 금융권 입장에서도 사실 장기 상품보다는 단기 상품 위주로 좀 상품을 그 포트폴리오 짜다 보니까 실제로 꼭 그 어느 정도 단계, 예를 들면 뭐 100억대 금융 자산가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금융소득 비과세에 대한 니드는 분명히 있으시지만 실제로 적절하게 그런 상품을 활용하지 못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거는 한 3년 정도 제가 PB를 하면서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해서 굉장히 한 3,400억대 금융자산을 가진 자산가 분인데 소위 말하는 한 50억 정도 그 연금 상품도 해드리고 월납으로 한 1억 정도 해서 한 2억 정도 플랜을 세워드린 게 비록 한 2, 3년 고생은 했지만 굉장히 가슴 뿌듯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 그 금융상품이 요즘은 이제 그렇게 골라주시긴 해도 그렇게 녹록치 않잖아요. 예. 상당히 지금 고르기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전자산 쪽에 관심들을 많이 갖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몇 년 전부터 이제 그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게 금에 대한 네.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금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 있다고 다들 이제 꼭지가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금에 대한 투자 그리고 그 금 말고도 또 많은 원자재 시장이 있단 말이죠. 그 원자재들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좀 의견을 주시죠. 이제 일반 고객님하고 그 슈퍼리치 고객님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 원자재나 금 이런 부분들은 변동성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전통적인 자산가 분들은 변동성이 이렇게 심한 걸 선호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이제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원자재 쪽에 대한 전망은 이 동유럽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면 뭐 산업재 수요라든지 또 전통적인 뭐 금이라든지 은 수요국인 중국이나 인도가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수요는 나오리라고는 보는데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이 변동성을 줄이고 안전을 베이스로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분할 매수 정도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장기적인 전망은 이제 일시적으로 미국이나 독일, 영국 등 채권에 좀 몰리긴 했지만 역시 이제 그 금이라든지 은의 수요는 꾸준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뭐 금 현물을 사는 게 아닐 것 같은데 주로 이제 금 선물을 매매하게 되나요?
요즘은 이제 ETF, ETF. 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그 실물을 사시는 것보다 예. 거래도 편리하고 예. 또 지수를 보시면서 매수매도를 해서 시장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을 많이 활용하시고 있습니다. 그럼 뭐 예. 대체로 코덱스 골드 이런 걸 많이 네, 하시는 그렇습니다. 모양이에요. 예, 그렇군요. 예, 예. 사실 뭐 지난 금요일 날 유가는 폭락했는데 또 금값은 또 급반등하고 좀 이런 양상도 나왔는데 양적 완화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또 금값은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금은 통화 가치하고 관련이 있는 상품이기 네,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이죠. 예. 그렇죠. 화폐량이 늘면 그래서 예. 늘면은 이제 금의 투자가 늘어나서 가격이 뛰잖아요. 근데 제가 뭐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실제로 금을 선물이나 뭐 ETF 이런 건 사지 마라. 예. 네? 그것도 역시 금융자산이잖아요. 네. 금융자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금의 선물이 해결해 주지 못한다 그러는데 예. 그렇다고 현물을 사기도 참 힘들고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저희들은 그 현물은 사실 그 실제로 이렇게 그 자산 관리하다 보면 뭐 대여금고도 있고 여러 가지 보관 수단은 있긴 하지만 일정 규모 이상은 사실 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뭐 외화연금보험이라든지 또 금 ETF라든지 이런 투자하는 게 다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자산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을 시키는 차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문의는 이제 한두 분, 실물 뭐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 실제 투자는 이제 ETF라든지 금펀드라든지 이런 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뭐금 투자한다고 뭐 금괴를 사놓고 이런 거는 사실은 조금 뭐 쉽지는 않은 일일 것 같고요. 예. 자,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신 팀장님의 투자 철학, 노하우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아까 보여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요. 30초 뒤에 이준희 앵커가 다시 돌아옵니다. 증시 콘서트 호불호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최첨단 과학 시스템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이렇게 직접 보게 돼서 상당히 떨리는데요. 자, 오늘은 신동일 팀장님의 머릿속을 스캔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무엇보다도 VVIP 자산관리 팀장님인 만큼 이 슈퍼리츠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슈퍼리츠의 10가지 성공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주목해 주시죠. 자, 다음은 종잣돈 굴리기입니다.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모으고 또 이것을 굴려서 어떻게 굴릴지 고민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꼼꼼하게 체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금융상품 트렌드입니다. 이 최근 슈퍼리치들이 어떤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중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만한 제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바로 신동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죠. 슈퍼리치라는 부분이 스캔해 보니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대체로 부가 대물림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뭐 봉급쟁이가 정말 슈퍼리치가 되기는 거는 얼핏 생각하면은 거의 뭐 불가능할 것 같은데 신 팀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실제로 그 이제 전통적인 그 자산가분들 계시지만 이제 제가 주로 주목했던 분들은 맨손에서 100억대 슈퍼리치가 된 분들을 실제로 관심이 있었고 주목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를테면 뭐 미장원 아줌마를 하시다가 100억 경매 부자가 되신 분이라든지 카센터 정비공에서 시작해서 100억대 슈퍼리치가 되신 분이라든지 이런 사례를 많이 접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월급쟁이도 100억대 슈퍼리치가 될 수 있다. 그런 걸 실제로 봤습니다. 예. 자, 근데 이제 슈퍼리치의 10가지 성공 비결을 꼽아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 중요하겠죠. 네, 다 중요하겠지만 이 개인 투자자들,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세 가지, 꼭 세 가지. 핵심만 뽑아서. 역전장님. 예, 다 아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만나본 그 자수성가형 슈퍼리치들이 실제로 하신 얘기이기도 하고요. 일단 그분들이 강조하신 거는 무엇보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일찍 찾아서 집중하라는 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사람이란 건 누구나
자기가 하기 싫은 일보다 자기가 재능을 발휘하고 재미를 느끼는 일을 찾아서 할 때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어떤 경우에도 그 수입보다 지출이 적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사실 뭐 단순하긴 하지만 1,000억대 자산가도 이거를 반드시 지키는 걸 제가 눈으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종잣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잣돈에서 이제 성패가 나오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종잣돈을 마련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슈퍼리치가 생각하는 종잣돈의 단위는 1억이지만 사실 종잣돈의 규모는 자기의 처한 상황에 따라서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형편에 맞게 종잣돈의 규모를 목표를 정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100만 원, 단돈 100만 원이라도 일단 종잣돈 마련에 성공하는 그 기분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거 말씀 듣고 보니까는 나머지들도 다 이게 주옥 같은 그런 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니까는 어떤 경우에도 45세 이전에 뭐 창업의 길을 열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저기 좀 새겨들 만한 것 같고 그러네요. 예.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거는 수입 지출 이 밸런스 깨지면은 이거는 끝인 것 같아요. 예. 제일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자산 관리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지출 통제에 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집사람한테 자산 관리를 맡기고 있는데 일단은 두 분 중에 자산 관리에 재능을 가지신 분이 분명히 있으세요. 예를 들면 신혼부부이실지라도 한번 그걸 먼저 파악을 해보고 거기다 이렇게 과감하게 맡기시고 만약에 이제 여자분이 자산 관리 잘한다면 통장 관리는 여자분께 맡기고 남자분께서는 이렇게 수입 창출 거기에 집중하시면 훨씬 더 슈퍼리치에게 빨리 뭐 수입 창출보다는 돈 안 쓰는 걸로. 예. 그 실제 보면은 이제 금융 상품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있어서 내용을 읽어보면은 다 그 얘기 같고 이것도 좋아 보이고 예. 저것도 좋아 보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요즘 지금 관리해 주시는 슈퍼리치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트렌드가 어떤지, 예. 예? 그리고 개인분들이 좀 관심 가지면 괜찮을 만한 투자 상품 하나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사실 슈퍼리치들한테 제일 먼저 배울 거는 자기가 가진 자산을 그 20-30% 수익률보다는 좀 적게 수익이 나더라도 지키는 쪽에 굉장히 포커스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일반인들도 좀 이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고 투자 상품 쪽에서는 지금 이제 시장이 많이 좀 불안하고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하이힐드 채권이라든지 이렇게 예를 들면 정기예금 한 2배 정도 목표 수익률을 잡아서 정기예금이 보통 1년 정도 한 4%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8% 정도 되는 채권형 펀드라든지 뭐 아까 말씀드린 ETF라든지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진다면 이런 시장 상황에서도 크게 흔들림 없이 한 2-3년 뒤에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뭐 삼성생명이라든지 뭐 2차전지 뭐 조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뭐 어떤 좋은 투자처를 찾는 거 이런 것도 좀 노하우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노하우 팁이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예, 저희 사실 PB센터에서도 그게 제일 고민이긴 한데 삼성생명 비상장조 사모펀드하고 전기차용 2차 전지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를 했을 때 저희들은 이제 고객님들 슈퍼리치 PB 고객님들하고 이렇게 쌍방향 의사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트렌드는 이쪽이 갈 것 같은데 고객님 생각이 어떻냐 이제 한 3-4회에 걸쳐 가지고 세미나라든지 의견 교류를 가졌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게 돼서 그런 이제 상품 발굴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트렌드가 어디 일방적으로 이렇게 뭐 PB센터에서 상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고객의 니드를 반영해 가지고 만드는 게 결과적으로는 투자에 대한 결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뭐 조금 구체적으로 제가 좀 여쭤볼게요. 예. 그러니까 삼성생명 같은 데가 사실은 뭐 장외에서 주식을 구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예. 또 이제 뭐 7개월 뒤에 상장됐는데 뭐 그 정보는 뭐 미리 아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그죠? 네. 아셨나요 혹시? 그거는 절대 아니고 이제 사실은 사업이든 어떤 투자함에 있어서 배짱이라는 게 소위 좀 필요합니다. 근데 배짱이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말 때는 약간은 뭐 내가 무식하거나 이런 배짱이 아니라 아주 가장 합리적인 판단하에서 배짱이 나오는 건데 그 배짱이라는 거를 이렇게 발휘할 수 있으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종잣돈이 1억이 있는데 1억 중에 8천만 원, 예를 들면 80%를 펀드나 주식에 한다면 거기서 배짱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시장이 폭락가 있을 때는. 그래서 철저하게 합리적인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돼 있다면, 예를 들면 나의 종잣돈이 1억이면 이제 안전자산이 한 60%가 있고 한 30-40%가 펀드나 주식에 가 있다면 배짱을 발휘할 수 있겠죠. 저희가 처음에 삼성생명 비상장주를 편입할 때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를 들면 슈퍼리치 고객들이 한 5억에서 10억의 어떤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하면 1, 2억 정도를 투자자금으로 사실은 모집을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삼성생명이 비상장, 영원히 계속 비상장이 됐을 때, 상장이 안 됐을 때 리스크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배짱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는 자기 전체 그 금융자산의 한 10% 안팎으로 포트폴리오를 잘 짰기 때문에 배짱을 발휘할 수 있었고, 그게 결국은 적절하게 타이밍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뭐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좀 틀려질 것 같고 투자자분들 성향에 따라서도 좀 틀려질 것 같은데 그래도 대략 그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위험자산은 뭐 어느 정도 비중으로 가져가는 게 일반적일까요? 아무래도 이제 그 좀 고액 자산가일수록 안전에 대한 성향이 깊어서, 예를 들면 100이라고 하면 한 70%대를 안전자산으로 가져가시고, 그 안전자산에는 뭐 정기예금이나 이런 기초적인 상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비과세 상품 쪽 상품도 그렇죠. 있고, 나머지 한 20-30% 정도가 소위 말하는 투자 자산으로 가는 건데, 그 투자 자산 중에서도 뭐 주식형 펀드가 있고 채권형 펀드가 있는데 이제 리스크 정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무래도 그분들일수록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똑같은 펀드라도 주식형보다는 이제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쪽에 선호하시게 되는 겁니다. 예. 실제 이제 그 금액이 점점 커질수록 네. 안전자산에 더 해도 비중이 더 높아지겠죠. 실제 아무래도. 그 거기서 나오는 이유는 많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점점 더 여유가 있어지는 거겠죠. 그렇게 되겠네요. 네, 실제 이제 그 이렇게 부자가 되려면 예. 결국은 종잣돈 아니겠어요? 예. 종잣돈이 있어야, 아니 뭐 밑돈이 있어야 돈을 거기서 벌 수 있는데 예. 종잣돈을 만드는 방법도 대부분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만들어야 그 다음에 굴릴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그 종잣돈 마련에 대해서 제가 크게 깨달은 게 역시 이제 제가 슈퍼리치 책을 쓰면서 그 미장원 아줌마한테 제가 들으면서 종잣돈이란 이런 개념이다를 무릎을 친 사례가 있었는데, 제가 1년 전에 이제 그분을 그 토지보상이 되면서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근데 이제 그 약간 시골이었는데 과수원을 하고 계셨거든요. 근데 마당에 이렇게 상추가 이렇게 심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무 상담을 하러 가서 이제 상담을 하던 중에 마지막에 이제 종잣돈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종잣돈은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했더니, 종잣돈은 이런 거다. 저 마당에 상추를 심은 상추의 싹과 같이 그게 크게 자라기 전에는 절대 이렇게 새싹을 자르지를 마라. 그게 종잣돈의 개념이고, 종잣돈이 일정 규모가 모이다 보면 부모 형제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분명히 그 종잣돈을 좀 돈을 빌려둘라든지 이런 유혹이 따른답니다. 이분도 역시 그런 유혹에 여러 번 이렇게 그 돈도 빌려주고 했었는데, 결국은 그렇게 돈을 빌려줬을 때 실제 도움도 안 됐지만 본인들도 굉장히 피해를 보셨대요. 이제 경매를 막 해야 되는데 종잣돈이 부슬러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하는 말씀이, 종잣돈이 어느 단위가 될 때까지, 예를 들면 자기가 이제 그 종잣돈의 그 목표 금액을 정하는 거죠. 나의 종잣돈은 5천만 원이다. 또는 1억이다. 이렇게 정하면 그 자기가 세운 종잣돈이 그 달성될 때까지 절대 누가 예를 들면 주위에 유혹이 있건 뭐 내가 또 이렇게 차를 하나 뽑고 싶건 이런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 종잣돈을 깨지 말라. 이게 이제 정말 종잣돈의 어떤 핵심을 잘 표현하신 거고, 저 역시도 이제 무릎을 치게 됐죠.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말씀드리셔서 뭐 일정 규모가 모아지기 전까지는 절대로 건드리면 안 되는 돈, 이게 종잣돈으로 좀 정의해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기도 하고, 또 종잣돈이 실제 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위가 클수록 좋긴 한데, 그 어느 일정 규모 단위가 되기 전에 이 종잣돈을 푼돈을 만들어 버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고, 실제 이런 사례는 슈퍼리치 고객에서 굉장히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10억을 상품에 가입한 분들이 절대 1억으로 깨지를 않으시거든요. 또 1억을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 1억을 1,000만 원 단위로 깨지를 않으십니다. 이게 그 습성으로 이렇게 체득이 되신 거죠, 슈퍼리치 고객들은.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바로 이런 거를 보면은 종잣돈이라는 건 정말 내가 이렇게 쌓아가야 되는 거지 깨는 거는 절대 아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100억대, 1000억대 자산가분들도 이 정도로 철저하게 종잣돈의 관리를 한다. 하물며 이제 우리 같이 샐러리맨들은 더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종잣돈이 모여야지 거기서부터 뭐 슈퍼리치가 좀 출발을 할 것 같은데요.
자, 뭐 슈퍼리치 다 되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더 노하우를 한 발 더 깊이 나가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 시간을 가장 좀 기다리실 것 같습니다.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입니다. 네. 자, 제가 질문을 좀 던질 텐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진짜 솔직하게 그 대답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뭐 삼성생명 뭐 저기 그 사모펀드 그리고 또 저희 그 2차전지 말씀해 주셨었는데요. 그거 제외하고도 최근에 가장 수익을 좀 짭짤하게 봤다. 네. 그런 상품이 있을까요? 네, 저희들은 사실 1년 전에 공모주 펀드에서 한 10%대 수익률을 봤고요. 네. 또 그 배당주 사모펀드도 해서 재미를 좀 봤습니다. 예. 한 10% 정도 수익이 나도 이제 충분히 만족하시는. 예, 지금 사실 시장 상황에서는 사실 그런 수익률이 굉장히 차별화된 수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면 요새 감사합니다죠. 뭐. 아니 뭐 물론 그렇긴 하지만 아까 뭐 100%, 50% 얘기 듣고 나니까. 요새 시장 상황이 또 그러니까. 예. 자, 두 번째 저기 그 질문인데요. 이 상품을 투자하지 못해서 내가 상당히 좀 아쉬웠다. 아니면 저기 그 나하고 좀 타이밍이 안 맞아서 내가 저기 수익을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뭐 그런 상품이 또 있을까요? 사실 뭐 원자재 쪽이라든지 이렇게 변동성이 심한 상품들은 적절하게 좀 많이 떨어졌을 때 매수를 한다든지 하면 분명히 수익률은 볼 수가 있는 건데 사실 이제 PB의 어떤 자산 관리라는 게 어떤 그런 추격 매수라든지 이런 거는 아니고 안전하게 이렇게 가는 게 컨셉이기 때문에 사실 뭐 이렇게 단기간에 10% 20% 수익률이 나는 걸 보면서도 저희들은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제 저희가 모시는 어떤 슈퍼리치 고객님들의 자산 관리는 안전을 바탕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쉽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렇게 큰 실수는 안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냥 막 손이 나가려고 해도 저기 그 바늘로 허벅지를 막 찔러가면서 사지 말아야지.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볼 때 이 PB 이 직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다양한 상품을 많이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적절한 상품을 이제 이렇게 권해드리고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PB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돈 되는 그 종목이다. 아니면 돈 되는 상품이다 하는 게 있을까요? 사실 PB들도 그 어떤 슈퍼리치 고객한테 대화를 하면서 많이 배우기도 하고 또 어떤 트렌드나 이런 거를 이제 쌍방향 의사소통을 하면서 많이 감을 익히기도 하는데 지금 같은 시장상에서는 사실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채권형 펀드라든지 ETF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당분간은 시장이 어느 정도 지표상으로나 여러 가지 그 실질적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가 되기 전까지는 좀 안전하게 지금은 투자하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상태에서 더 많이 이렇게 까먹지 않는 게 지금에서는 훨씬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기 변동성이 크고 또 전망이 불투명한 시장에서는 안전한 것이 가장 돈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쯤에서 강 교수의 은밀한 시선 마무리하도록 하죠. 그 한 가지 뭐 좀 질문 드릴 게 있는데 그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그 이 PB 분들한테 접근하기는 참 힘들거든요. 그렇죠. 어떻게 좀 뭐 그 PB 분들을 이렇게 슈퍼리치들만 상대하지 마시고 어떻게 개인들이 접근해서 이런 그 좋은 정보 같은 거를 안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일단은 슈퍼리치가 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수첩을 이용해서 제가 꿈노트라는 거를 적고는 있는데 사실 그 슈퍼리치 고객들이 매물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10가지 정도의 어떤 자기의 개인 투자자의 뭐 그 목표를 뭐 개인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또 직장에서 목표를 적어봐서 그걸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간을 두고 로드맵을 그리면서 투자를 하면 훨씬 성과가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도 이제 슈퍼리치들 같은 경우에는 신문 같은 경우도 한 7개, 5개, 7개 이렇게 밑줄을 쳐가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 2잔 값이지 않습니까? 뭐 신문을 사서 본다든지 이런 이제 MTN 방송을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사실 그 주변에서 찾아보면 의외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희 이제 PB라든지 지점에 가면 VIP 팀장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언제든지
어떤 상담을 그렇게 전화가 오시거나 하면 저희가 성심껏 이렇게 상담을 해드리기 때문에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한 거죠. 제가 예. VIP가 아니라도 전화하면은 받아주시는 겁니까? 아, 예, 당연히 예, 그래야죠. 예. 종잣돈은 좀 만들어 놓으시고 이렇게. 아, 참. 그게 문제죠. 자, 오늘 뭐 신 팀장님 마지막으로 네. 뭐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 말씀만 좀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예. 사실 제가 이제 한국의 슈퍼리치라는 책을 한 2년 정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깨달았던 점은 저 자신도, 그러니까 저같이 셀러리맨이나 일반인들도 서로 정말 맨손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도 정말 부자가 될 수 있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갖게 된 게 사실 제가 이 책을 쓰면서 가장 큰, 저 자신에 대한 가장 큰 수확이었고, 실제로 그런 분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을 절대 이렇게 좀 더 긍정적으로 보시고 노력하신다면 반드시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니까 그거를 꼭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종잣돈, 위험 관리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뭐 그 부분이 가장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 팀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우리도 슈퍼리치가 돼야죠. 뭐 오늘 어떻게 방송들 어떠셨어요? 네, 오늘 뭐 정보 아주 유익했고 슈퍼리치 하려면 종잣돈. 네, 이제 종잣돈. 예, 요번 장에서 잃지만 않으면 종잣돈 마련은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 10가지 원칙, 네. 그거 딱 정리해가지고 네. 수첩에 딱 붙여놓고 매일 한번 읽어보면서 좀 마음속에 다짐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네. 네. 요새 뭐 건강 관리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뭐 요새 뭐 주식 투자하신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요. 뭐 건강 관련해 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을 때 뭐 좋은 거 한 가지만 의사 선생님이니까 한번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는 사실은 운동만 한 게 없고요. 아, 운동이요? 네, 뭐 좋은 음식, 뭐 몸보신에 좋다라는 보양식 다 소용없습니다. 결국은 운동을 통해서 풀어주는 게 가장 좋고, 그 다음에 자연을 바라보는 게 참 좋아요. 자연을 바라보는 게 어디든지 나가서 파란, 지금 요즘 아주 날씨도 좋잖아요. 네. 네, 그러면 아주 푸른 녹음을 쳐다보면서 멀리 바라보는 거, 그게 가장 근데 좋습니다. 녹음은 하도 장중에 파란색을 많이 봐가지고 눈이 아파요. 우린 빨간색 좀 보고 빨간색을 싶습니다. 좋아하는데. 그런가요? 그래도 좋습니다. 네, 우리 직업병인 것 같습니다. 남들은 파란 걸, 녹색을 봐야지 기분 좋아지는데 우리는 뭐 빨간 걸 봐야지 기분이 좋아지니까요. 맞아요. 네. 아무래도 요새 뭐 건강 관리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것도 투자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일 것 같고요. 일단 뭐 건강들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